안녕하십니까, 국방 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 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해봅니다. 뚝딱맨과 함께하는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5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시에 수도 서울을 사수하는 육군 56사단이 최강중대를 선발했습니다. 56 강철중대 선발대회는 모든 종목을 실제 전투 상황처럼 평가하는데요. 완전구장 뜀걸음 2.2km 달리기를 비롯해 25명이 돌아가며 팔굽혀펴기 1000개도 달성해야 합니다. 또 단독군장으로 700m를 달려가 경상 환자의 응급조치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선발대회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28분 50초 만에 완수한 사단 기동대대 이중대가 최강중대로 선정됐습니다. 최강중대에게는 상장과 경력금이 수여되고 4박 5일의 포상휴가증도 주어집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잘 탐지되지 않는 비행기를 저피탐, 일명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4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출력이 높아야 하는데요.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잡아내 수신 감도를 높여야 하는데 잡음을 감별하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저피탐 항체 탐지 기술을 한반도 주변국 전투기를 감찰하는 광역감시 레이더의 기반 기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일주일간 특별방역 관리 주간을 운영해 확진자 억제에 집중합니다. 국방부도 부대 관리 지침을 하달했는데요. 출퇴근 간부들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족들에게도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코로나 우울 예방을 위한 심리 지원도 강조됐는데요. 확진자로 낙인돼 불이익과 정신건강 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치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시행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 37사단에서 스테이크의 날을 운영해 장병들을 위한 특별한 점심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한우 부채살 스테이크와 감자튀김, 양송이 스프까지 장병들의 건강을 챙기고 미각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 분기마다 스테이크의 날을 정해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장병들의 즐거운 병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8일부터 장병들의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군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집단 생활에서 중증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정 수준 이상 접종할 경우엔 집단 면역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접종 전과 후의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기자 속풀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자, 이번에는 지난 사골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제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 장병 백신 접종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28일부터 군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순한 맛입니다. 자, 30세 이상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30세 이상 군 장병 1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인원들은 군부대, 군병원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일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현재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군 의무 인력 2,400여 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군인에 대한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시는 분들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 8명,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접종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접종률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4월 24일 기준으로 접종에 동의한 비율은 8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3%에 육박하는 건데요. 접종은 지휘통제실과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 일반 전초 등 전방 격오지 부대와
항공기, 함정 등 필수 부대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 필수 부대부터 이뤄지는 이 백신 접종. 자, 장병 대상 백신 접종이 사실 당초 예상했던 건 6월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6월에 맞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군과 방역 당국은 당초 30세 이상 장병의 백신 접종을 6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최근 해군 함정 집단 감염 발생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자 백신 물량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앞당기자고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집단 생활을 하는 군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빨리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30세 이상이다 보니까 30세 미만 접종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30세 이상 장병에 대한 접종이 개시되면 이 부분도 최대한 속도를 낼 건데요. 사실 30세 미만 장병 45만여 명의 경우 희귀 혈전증을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보류됐습니다. 자, 백신 접종 대상에서 이제 보류가 네, 됐다. 맞습니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또 화이자 백신으로 교체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네, 일단 뭐 제가 네. 이제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보류가 된 대상입니다. 네네. 네. 하지만 특정한 날짜와 종류가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국방부 측은 30세 미만 장병 백신 접종 계획은 현재 백신 수급 여건을 고려해서 백신 종류, 기간 등을 다 종합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검토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럼 사실 실제로 장병들이 백신 접종을 할 때 어떤 점들을 또 유의해야 하는지 지난 맛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접종 전에 장병 개개인이 챙기거나 유념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죠? 네, 물론 있습니다. 일단 건강한 컨디션일 때 백신 접종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들면 진단 검사를 받은 후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격리 해제가 되지 않는 확진 환자는 격리 해제 후 접종이 가능하고 발열 같은 특이한 불편 사항이 있으면 해당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접종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백신 접종을 받기 전도 중요한데 직후도 사실 또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접종 후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접종 기관에 머물면서 이상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동안은 상태를 관찰하고요. 접종 당일은 사우나 같은 무리한 신체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접종 후 적어도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자, 유의사항 잠깐 들어봤는데 이게 사실 그냥 일반적인 감기 독감 맞은 백신 네, 맞습니다. 비슷하네요. 독감 예방 주사랑 비슷한 이런 경과를 볼 수 있는 경과를 거네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실 백신을 접종을 이제 받고 나서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코로나19가 대항하는 면역을 얻기까지는 예방접종 후 적어도 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충분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는 만큼 조심을 해야 하는데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같은 안전 수칙은 반드시 또 지켜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접종 맞았다고 마스크 떼고 뭐 손 안 씻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거잖아요. 큰일 그죠? 나죠. 네. 사실 또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상 반응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발열, 오한, 경미한 근육통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속합니다.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지고요. 주의할 건 이겁니다. 쇼크, 네. 호흡곤란, 호흡곤란. 의식소실, 그리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입안과 입술 부종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혈전증과 관련된 증상은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 다리 부종이나 복통, 신경학적인 증상이니까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유의사항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겁은 나잖아요. 맞기 전에. 어찌됐든 내가 몸이 안 아프다가 아프게 되는 거니까 해열제, 진통제 이런 것들이 접종 이후에 도움이 되나요? 네, 일단 경미한 전신 통증이나 발열에는 도움을 줍니다. 접종 전에 미리 준비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목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염증 제거 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은 삼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사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왔어요. 네. 맞고 왔는데 병간호를 제가 옆에서 하다 보니까 야, 열이 한 38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119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자, 여기서 질문인 겁니다. 119 구급차 어떨 때 불러야 되나요?
일단 열이 38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호흡 곤란이나 의식 소실, 안면 부종 등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알레르기 반응이 오면 결국 호흡 곤란까지 네네.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자, 이상 반응을 우리 군에서도 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우리 군에서 또 가장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죠. 백신 예방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군 의무사령부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팀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만큼이나 본인의 이상 반응을 잘 확인해서 이상 없이 진료를 빨리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군의 방역 특급 작전 숨은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매운맛입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는 서욱 장관이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도 주관을 했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 지침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27일인데요. 코로나 대비 군 방역 태세 강화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과 주기적인 선제 검사 확대, 군 장병들의 백신 예방 접종 등이 논의됐습니다.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했고 그쵸. 그렇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가슴 아팠을 것 같은데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격리 장병에 대해서도 개선 사항 이런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점검했죠. 네, 그렇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이 코로나19 격리 장병들에 대해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격리 중에도 자기 개발 등 생산적인 활동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격오지 장병들이 격리가 필요할 경우 상급부대나 민간 격리시설 등 준비된 격리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각 군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또 격리시설 내 세탁기와 건조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격리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도 도시락에서 더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부실 급식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부실한 급식 문제가 지적되자 개선 방안을 낸 건데요. 격리 장병을 대상으로 선호 메뉴를 10에서 20g가량 증량 배식하겠다는 겁니다. 또 도시락을 배식할 때 간부의 입회하에 배식을 감독하고 식자재 공급을 위해 식수 인원을 정확하게 고려해 식재료의 정량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도 하게 됩니다. 저울과 분배 도구 비치 여부도 확인이 됩니다. 국방부는 격리 장병들의 복지 여건 향상을 위해 자율 운영 부식비를 추가 집행하고 예산 증액 등 급식 여건 전반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격리되는 것도 답답할 텐데 이런 급식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첫 번째 단계도 잘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일반 장병들을 대상으로 백신이 접종되는 만큼 방역에 더욱 힘써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군내 확산을 완벽히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숨 돌리고 오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국방 소식들을 살펴봅니다.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이 속속 들리는 요즘 세계 각국은 어떤 백신을 맞고 있을까요?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접종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의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접종을 시작했죠. 3월에 이미 이스라엘군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미군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죠. 지난달부터는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을 투입했는데요. 모더나 백신은 2번 맞아야 하는 반면 얀센 백신은 1번만 맞아도 돼서 접종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주한미군의 5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영국으로 가볼까요? 영국군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은 벌써 47%가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필리핀인데요. 지난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중국의 시노백사 백신을 수입해 군인들에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도 있죠. 바로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백신, 중국은 칸시노 바이오로직스 백신입니다. 일본은 화이자 백신을 선택했지만 아직까지 접종률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30세 이상 장병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접종 시작 후 1, 2주 이내에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죠.
현재까지 접종에 동의한 인원은 10만 5천 명, 전체 인원의 83% 수준입니다. 근육통, 발열 같은 경증 반응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접종 후 다음 날까지 전투 휴무도 부여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밀리터리 카페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장병들이 받은 백신 접종, 그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말씀 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앞서 군 장병 백신 접종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뒤에서 묵묵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포트, 그러니까 지원 업무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죠. 네, 그렇죠. 지난 28일 30세 이상 장병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바로 하루 전인 27일에는 백신 수송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백신들이 이른바 콜드체인으로 보관과 운반이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군 면역 달성을 위해 백신 접종이 있기까지 뒤에서 원조하는 보이지 않는 손, 평택 백신 물류 창고에서 군 접종 기관으로 백신이 수송하는 백신 수송 지원팀의 이야기를 취재해봤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듣기 전에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6화 원칙으로 풀어봅니다. 오늘 12번째 장. 네, 비밀 수첩 12번째 장 취재한 내용을 먼저 6화 원칙으로 풀어드립니다. 네, 먼저 누가입니다. 백신 수송 지원팀이 4월 27일 제가 취재한 당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백신 물류 창고에서 군 접종 기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군 장병 접종을 위한 백신을 군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 백신을 수송을 한 이야기를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국방뉴스 기사를 통해서 전 먼저 이제 접했으니까 네. 잘 봤습니다. 사실 수송 과정을 직접 따라간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백신 운반 전 과정을 이제 체험 취재를 했다. 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물류 창고에서 백신을 수송 차량에 실는 순간부터 접종 기관에 도착하기까지 이동 과정을 따라가며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백신 이동 경로를 따라 평택에서 출발해서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으로 갔다가 다음으로는 서울 지구병원까지 따라가며 취재를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 범위가 넓었습니다. 자, 그럼 이 백신 수송 있잖아요. 백신 수송. 네. 이 주인공들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백신 수송은 한마디로 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군과 경찰 그리고 민간 수송업체가 함께 진행하고요. 각 단계마다 맡은 역할도 확실합니다. 수송업체는 백신을 배송하는 역할을 하고 경찰과 군은 경호하는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역할이 또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것처럼 경찰은 대열 가장 앞에서 도로 위 차량 통제나 신호 통제 역할을 하고 군은 대열 뒤에서 이송관 탈취나 온도 확인 등의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서 네.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했을 때 먼저 봤잖아요. 깜깜한 새벽부터 이제 수송이 네. 진행되는 경과를 쭉 담은 건데 그렇죠. 원래 이렇게 일찍 시작하나요? 네,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네, 제가 취재한 날에 백신 수송은 새벽 4시부터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첫 차는 새벽 4시 30분에 출발을 했는데 단순히 백신을 차에 싣고 출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준비 과정을 보면 정말 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또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사전 작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네. 과정들이 있어서? 네, 먼저 군과 경찰, 민간 업체가 모여서 협조 회의를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네. 네, 이동 동선과 백신의 수량, 구간별 이동 속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나 있을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서로 간의 연락 체계를 맞추는 작업도 진행을 합니다. 또 각기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가 또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호환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에 무전기 어플을 깔아서 간단한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하면 정말 간단해 보이는데 이날 백신을 수송해야 하는 곳이 전국에 있는 보건소와 군 접종 기관 모두 합쳐서 무려 250여 곳이었고 백신을 수송하는 팀은 46개 팀이었습니다. 네, 한 팀당 평균 5곳 이상의 접종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로인데 많게는 하루에 300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 자,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사전 준비를 마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송이 진행이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수송 과정도 직접 운전을 하면서 따라갔잖아요. 어땠어요? 네. 일단 저희 취재진은 수도권 군 병원에 백신을 수송하는 팀을 따라서 취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따라간 수송팀의 경로를 보면 평택 물류창고에서 출발해서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으로 갑니다. 이후 서울로 들어와서 서울 지구병원을 갔다가 구리에 있는 국군 구리병원,
고양시에 있는 국군 고양병원을 거쳐 경기 북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국군 양주병원을 갔다가 마지막에는 포천병원까지 이동하는 험난한 경로였습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6곳의 병원을 네. 이제 군 병원이 수송팀이 이동하기만 했다. 이동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 네네. 야, 듣기만 해도 길이가 상당하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도 이동 거리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휴대전화 어플로 이제 이동 거리를 검색을 해봤는데 총 이동 거리가 220km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평에 있는 부대로 다시 복귀까지가 남아 있는 건데 이 거리까지 합하면 군 백신 수송 지원팀의 이날 이동 거리는 무려 375km입니다. 물론 교대로 운전을 하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임무겠죠. 경찰은 행정구역이 바뀔 때마다 관할 경찰서로 인계가 되고 경찰차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업체 배송원과 군 백신 수송 지원팀은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책임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상당히 묵묵하게 어떤 소명의식을 갖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또 듭니다. 네. 사실 이송 중에 쉬지도 못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힘든 점인데 백신 수송은 온도가 또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동 중에는 휴게소를 들릴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접종센터에 도착하면 아주 잠깐 동안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고작 몇 분 정도입니다. 또 휴식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다른 이제 백신이 안에 들어가서 정리되고 나오는 시간 동안 차 밖에서 몸도 풀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다시 배송을 출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용변 보는 시간 정도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많이 느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오늘의 픽을 네. 또 골라주셔야죠. 오늘의 픽 나와야죠. 오늘의 픽은 백신입니다. 백신을 제가 뭐 직접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영상으로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지만 네, 다소 좀 밋밋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수송 지원 임무를 맡은 특전사 간부를 취재하면서 들은 내용입니다. 한 번 수송을 할 때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국민과 전우의 생명을 책임지고 작전에 임한다는 말을 해줬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백신이 단순한 백신이 아니구나. 우리 군의 임무 완수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이 백신에 모두 들어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가슴 뭉클해지는 또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가슴 네. 뭉클함을 스튜디오까지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픽까지 들어봤고 마지막 오늘 내자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내자 이거 정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내자 껴들지 마입니다. 껴들지 마. 네, 수송하면서 껴들지 마. 네, 맞아 그런 의미죠. 네. 백신 수송 차량을 제가 직접 운전으로 따라가면서 취재를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백신 수송 대열 중간에 끼어드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 수송 대열이 깨지면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더 어렵기 때문에 수송 지원팀 장병들은 굉장히 긴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했습니다. 오늘 국방 매거진 시청자분들은 백신 수송 차량을 보면 양보해 주시고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내자로 말해요. 껴들지 마까지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 군 내부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일부 잘못된 정보들이 장병들의 백신 접종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겁니다. 건강 도모와 국가 안보를 위해 백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해 오겠습니다. 국방 매거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